1965년 서울 서대문구 평창동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던 34살 김씨가 있습니다. 이 김씨는요,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란 남자였어요. 성격은 내성적이었고 대체적으로 온순했습니다. 1950년 6.25 때 월남해서 바로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고 1955년경 강원도에서 상사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와, 운명인가? 강원도 영월군에서 정여인이라는 이쁜 여성을 만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지만 이제 김씨의 인생에는 꽃날만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둘 사이에 무려 4명의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1958년 제대한 뒤에 김씨는 아내 정여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주점을 하나 열게 됩니다. 이 부부는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을 성공한 음악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줄곧 부부로 지내오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3년 전부터는 살림살이도 다소 나아진 형편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부부가 똘똘 뭉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 왜 이때 불행은 찾아오는 건지. 이 부부는 사건 발생 1년 전인 1964년 여름부터 당시 30살이었던 대한민국 해군 중사 이씨를 한 집에 하숙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하숙을 시키지 말았어야 됐어. 이 중사놈이랑 내 와이프랑 바람이 났네. 이걸 또 남편 김씨가 알았네. 얼마나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편 김씨는 가정을 깨기 싫었어요. 아직도 정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1965년도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혼이라는 게 좀 받아들일 때 좀 유해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혼이라고 하면 큰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큰일이긴 하지만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혼을 안 했으면 했겠죠. 김씨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용서해주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중사 그 새끼랑 관계 정리하고 제대로 가정에 충실해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싫어. 미안해. 나 그 사람 사랑해. 와, 이 김씨는요, 여러 차례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면서 간청과 설득을 반복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애들을 생각해야지. 하지만 이미 정여인 눈이 헷가닥 돌아간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애들이고 남편이고 나발이고 이 중사 이놈밖에는 없어. 계속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마음이 떠난 정여인은 1965년 5월 27일 종로구 세종로에 있던 다방에 마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정도 지났을 때 짐까지 다 바리바리 챙겨 집까지 나가버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김씨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애 새끼며 남편 하며 다 버리고 그 새끼랑 살림 차리려고 나갔구나. 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1965년 6월 12일 오후 5시경 김씨는 자신의 집 식모한테 우리 아이들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아내가 일하는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는 4장의 유서, 왼쪽 주머니에는 시카를 숨긴 채 말이죠. 그리고 사건 당일인 6월 13일 아침 8시 20분경 다방을 딱 찾아가서 처음에는 타일렀어요. 여보, 이러지마. 애들을 생각해.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집에 돌아와. 하지만 정여인은 나 당신도 내 연남도 다 싫어.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아무한테도 안 갈 거라고. 애들은
당신이 잘 키워봐. 그만 찾아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와, 진짜 당신 안 되겠구나. 김 씨는 택시를 이용해 아내 정여인을 서울 종로구 세검정이라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김 씨는 28살이었던 정여인의 어깨와 가슴 등 3곳을 가지고 왔던 시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본인 목을 찔렀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살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목을 매거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 스스로 자기 목을 벤다는 건, 자기 목을 찌른다는 건 그만큼 김 씨가 느낀 감정들이 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만큼 좀 셌다는 거겠죠. 김 씨가 미리 준비했던 유서 속에는 어린 자식 넷을 두고 나가버린 바람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참된 아내로 되돌아올 것을 애원했으나 허사, 이제 그 여자 없이는 내 행복이 있을 수 없어 10번 생각한 끝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부디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길. 불쌍한 어린 아이들은 죽일 수 없군요. 뜻있는 분은 우리 10살 큰아이, 8살 둘째, 7살인 셋째, 5살인 넷째 남매를 외국인에게 입양시켜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웃 아주머니가 이 4명의 자식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추후에 이 아이들은 정말 고인의 말대로 해외로 입양이 된 건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어쩝니까? 아휴, 바람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이 김씨가 고아원에서 가족이 없이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나는 제대로 된 가족을 꾸려 사랑 주면서 아이들을 키워야지, 나처럼 외롭게는 키우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나버리면서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끝내 이런 짓까지 벌인 건데 결론은 자신의 4명의 아이들 또한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아휴, 그래서 오늘은 1965년도에 일어난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